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과정 3주차 수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린 게 있죠. 계산기를 준비하자. 검사하겠습니다. 계산기 한번 들어볼까요? 계산기가요, 못 사가지고 집에 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만하면 되겠어요. 예. 자, 동강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계산기가 준비 안 하셨다면 꼭 계산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계산기를 많이 연습하게 되거든요. 꼭 준비하시고요. 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합격을 한 다음에는 실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합격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시게 되면요, 합격도 빨라지고 나중에 실무하게 되면요, 실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지금 실무를 하고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동기더라고요.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친구가 공인중개 사무실을 하면서 3년 차고 있는데 실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사무실에 가게 되면 사무실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만 독서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독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뜻이 아주 맞는데 저보다 굉장히 실무를 더 잘합니다. 그 친구도 독서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합격에도 계속 자기 개발의 끈을 놓지가 않더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합격을 원하시고 또 실무를 잘하시기 원하시니까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저희 동생인데, 친동생.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부산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쌍둥이 조카가 있어요. 둘 다 여자애인데요. 쌍둥이 조카인데 이 재수 씨가 애들을 키울 때 이 동생 집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거실에 TV가 없어요. TV가 어릴 때부터 TV를 싹 치워버리고, 그래서 재수 씨가 계속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계속 책을 준비해서 애들한테 읽어주고 책을 사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조카들은 TV보다도 책밖에 몰랐어요. 계속 이제 책에 묻혀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뭐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고가의 과외 같은 거는 전혀 없이 계속 이제 책만 읽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학교를 어디 들어갔느냐? 과외를 안 받았어요. 학원비도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쌍둥이 둘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요, 고려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확인했어요. 야, 이게 바로 책의 힘이구나. 독서의 힘이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거실에 TV를 치운 지 딱 3년이 되었어요. TV 보는 시간 대신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합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실무를 잘 하시려면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실무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앞으로 합격했다,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 부동산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광고는요, 네이버 매물이다, 직방이다, 다방이다 많이 아시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광고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 광고 효과는 떨어져요. 돈만 들어가지. 그래서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광고는요, 돈이 안 들어가면서 효과가 큰 광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찍어요. 매물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립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드론까지 준비해서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 동시에 블로그가 효과 이겁니다. 매물을 블로그로 올려버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거래가 잘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합격하게 되면 광고비도 절약하자. 유튜브도 이제 구독자 수가 많으면 오히려 광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광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사진 편집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특히 글을 잘 써야 돼요. 예.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글을 잘 쓰는 시대가 왔는 거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합격도 하고 실무도 하게 되면 계속 내 업이 잘 되고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책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하루 만에 읽었는데요. 세상을 이끄는 상위 1%의 비밀 독서법이라고요. 예. 이 책을 보게 되면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독서법. 그런데 뭐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요. 독서 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그 동기나 야 정말 책 읽고 싶다. 예.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소개되어 있거든요. 또 이 책의 저자는요. 여자분이신데 최희주 씨라고요. 이분은 평범해요. 평범한 건설 쪽에 근무하시는 육아맘입니다. 육아맘. 육아맘인데 꾸준히 책을 좋아서 읽다 보니까 어느새 책이 쌓여서 책을 1000권을 읽었어. 1000권을. 예. 1000권을 딱 읽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스키마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좋아. 예. 책을 많이 읽으면요. 글을 쓰고 싶어져요. 책을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분도 드디어 1000권을 독파하고 이제 이 책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글이 써주고 싶어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작가가 된 거예요. 예. 독서를 많이 하니까 아주 보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22페이지예요, 22페이지. 지난주 이어서 부동산 분류를 보겠는데요. 22페이지 보시면 항목 디귿번 있죠. 필지와 획지.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자, 필지와 획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 노트 출력하셨죠? 한 장짜리 하셨다면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필지와 획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지 획지 하게 되면요. 자, 강의 노트 보니까 빈 괄호 되어 있죠. 예. 빈 괄호가 뭘 말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당연히 땅이 있으면 번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지 땅이다. 10번지 땅이다. 그럼 이제 똑같은 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이 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획지가 될 수도 있다.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선 획지하게 되면 무조건 가격을 넣어줘요. 가격. 자,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되고요. 필지는 권리라고 적어주고요. 권리. 자, 정리 끝났습니다. 가격을 가리키게 되면 획지가 되고요.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자, 이 땅은 도대체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10억이다 하니까 가격을 묻는 거잖아요. 땅값이 10억이야. 이때는 뭐가 되죠? 획지. 획지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가격 가리키면 획지가 되고요. 이제 10억 하니까 또 묻습니다. 이 땅은 갑의 땅입니까? 을의 땅입니까? 뭘 묻죠? 소유권, 권리를 묻잖아요. 이렇게 권리를 묻게 되면 무엇이 된다? 필지가 된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가격 가리키면 획지,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된다. 필지, 획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자, 필전 여러분들 2차 과목 있죠. 따로 이제 공간정보법을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게 되면 줄여서 공간법이라고 부를게요. 공간법.
여기서 별도로 필지를 상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필지는요, 공간정보법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부동산 개념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기억나시죠? 복합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법 하니까 답이 나왔죠. 바로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되어 있죠. 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필지는 권리를 가르쳐줘, 권리. 따라서 필지마다 소유권, 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지는 바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또 네모되어 있죠. 역시 써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통상 여러분들이 공간법에서 필지를 공부하게 되면 대개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가 붙어요. 이제 번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바로 구청에, 이를 다른 말로 소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마다 번지를 붙여서 소관청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등록을 시킨다. 그래서 등록 단위가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필지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권리를 구분하고 일일이 모두 소관청에 등록을 시킨다. 등록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필지 개념입니다. 다음에 획지 넘어가죠. 획지는요, 가격으로 했죠. 가격. 자, 앞으로 학교론에서 부동산 가격 구한다. 가격 구한다. 얘랑 똑같은 말이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감정평가를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획지는요, 얘는 바로 가격 구하니까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획지는요, 가격을 가리키니까 가격. 가격하니까 법, 경기, 복합 개념 중에서 가격은 경제적 개념이죠. 두 번째, 경제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또 네모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공부했는데 중요하니까요. 결국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더라. 가격이 달라지니까 획지는요, 바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획지하게 되면 구청에 일일이 등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는 바로 등록 단위가 아니라 이용 단위다. 이용 단위다. 이용 단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 용도를 가리키죠. 용도. 자, 부동산 가격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재래시장 가보시면 상점이 많잖아요. 좀 흐름한 상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다. 여기에 상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번지가 하나니까 한 필지거든요. 한 필지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상점이 여성 의류, 숙녀복을 파는 가게인데요. 숙녀복. 근데 재래시장 가보셨죠? 하면 용도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요. 구분이 되어서,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옷을 전부 다 진열해 놓고 이제 옷을 팔고 있잖아요. 무슨 용? 상업용. 옷을 팔아요. 상업용.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쪽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주방이 나오고 방이 나와요. 많이 보셨죠, 그죠? 얘는 뭡니까? 주거용. 그러니까 한 필지 땅인데 용도가 몇 개야? 상업용과 주거용, 용도가 2개잖아요. 용도가 2개라면요, 바로 2개의 획지가 돼요. 근데 필지가 하나인데 2개의 용도로 쓰인다, 2개의 획지로 쓰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 획지라는 것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2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같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잖아요.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될 때가 가장 많지만은요, 또 얘가 다를 수도 있다. 방금처럼 필지가 하나인데 용도가 2개잖아요. 이때는요, 한 필지가 2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자, 이 네거리에서 여기 보니까 큼직한 용도로 뭐가 있더라? 주유소. 많이 보셨죠? 주유소. 자, 근데 이제 얘가 전부 다 이제 11번지 땅이다. 번지가 한 개이기 때문에 땅이 클 뿐이지 바로 한 필지죠. 한 필지다. 근데 주유소를 가만히 보니까 용도가 여러 개야. 다시 말하면요, 이만큼은 기름 넣더라 주유소 용도가 되고요. 또 이만큼은 카센터도 보시죠. 카센터. 또 나머지 뒷부분은요, 또 편의점도 쓰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용도로 10개나 쓰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지? 역시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필지와 획지는 자, 같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 자, 다를 수도 있다.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획지가 여러 개 필지가 될 수도 있대요. 여기까지가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다. 자,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겠죠? 가격 가리키면 획지,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설명이 끝났으니까 문장이 쉽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A번 필지, B번 획지가 돼요. 필지는요,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등록 단위 밑줄 하시고요. 등록 단위. 또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구분한다. 권리 관계 밑줄. 이제 단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 키워드가 돼요. B번 획지는요, 획지. 획지는 가격을 가리키죠.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획지는 자, 2줄 밑줄합니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하시고요. 핵심 단어가 뭐죠? 가격 수준. 가격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가 필지와 획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을분 있죠? 나지와 건부지. 나지와 건부지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없는 맨땅, 이런 땅이 바로 나지가 되고요. 맨땅. 다음에 자,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 바로 토지가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가 돼요. 따라서 나지와 건부지는 자, 위에 건물이 없으면 나지가 되고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가 된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건부지하게 되면요, 원칙은 건부간가, 예배가 건부정가가 있는데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요, 1월달 정교진도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를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미음번 보게 되면 법지와 빈지가 나와요.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지, 빈지. 법지, 빈지는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목차가 5번이죠.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하게 되면 법지는요, 한마디로 경사지다.
경사지 토지가 법지가 되고요. 다음에 빈지는요, 경사지가 아니라 해변가 토지다. 해변가의 토지가 빈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히 이제 용어를 비교했는데요. 얘를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어가 두 개 나올 거예요. 소유권과 활용실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소유권과 활용실익이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는 이제 OX가 되어 있고 XO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법지는 경사지 토지를 가리킵니다. 경사지.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얘가 바로 평지, 평지. 평지가 있고 또 이렇게 높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 보셨죠? 자, 이 평지에다가 만약 주택을 짓자. 자, 주택을 짓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왜?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붕괴. 그래서 이제, 자, 붕괴가 우려되어서 이렇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 올리잖아요. 요 빗금친 부분에 요 경사지. 얘가 바로 법지가 돼요. 법지는 이렇게 경사지를 가리킨다. 문제는요, 자, 법지 부분은 어떻게 면적을 측정하느냐. 이럴 때는요, 자, 이 축대 부분에 땅 부분을 끝까지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불러요. 수평 투영 면적이다. 따라서 이만큼의 부분이 바로 법지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지 부분의 이 면적은 도대체 아래쪽, 위쪽, 누구 소유의 땅이 될까? 일반적으로 법지 부분의 이 땅은요, 아래쪽이 아니라 윗집 토지의 소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소유권 하게 되면 법지 부분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누구 것이다? 아래쪽이 아니고 주로 윗집. 윗집에서 가져가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활용실익을 볼까요? 법지는 이 축대 빼고, 경사지 축대 빼고는요,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누구? 위쪽, 윗집이죠.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축대 빼고는 전혀 없더라.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가 바로 법지가 돼요. 다음에,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다. 해변가. 또 그림을 볼까요? 그림으로. 자, 바닷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어요. 그럼 바다가 이제 하루에는 이제 썰물도 있고 밀물도 있잖아요. 물이 꽉 차게 되면 바로 여기가 바로 밀물이죠. 다시 말하면 최대 만조가 돼요. 물이 꽉 찼다. 최대 만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육지 땅은요, 주로 뭐가 많죠? 모래사장이죠. 바닷가의 모래사장.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육지 땅은요, 요 밀물 끝부터 번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간격을 두고요. 간격을 두고 여기서부터 번지가 붙어요. 1번지 땅이다. 2번지 땅이다. 3번지 땅이다. 자, 이때부터 번지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번지가 붙었잖아요. 번지가 붙으면 권리를 가리키니까 얘가 바로 필지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필지가 된다. 필지. 번지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요 사이 있는 땅이 있죠. 요 땅.
이 땅은 번지가 없어요. 번지 없는 땅. 이 땅이 바로 빈지가 돼요. 빈지. 따라서 빈지는요, 바로 해변가의 땅이면서 번지가 없는 땅이에요. 빈지. 자, 그럼 볼까요? 이를 풀어서 보게 되면 번지가 없으면 소유권이 인정 안 되잖아요. 물론 국가 소유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 해변가 모래사장은요, 활용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아늑하죠. 경치가 좋잖아요. 자, 여름철에 피서철이 되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딱 꼽아봐요. 하루에 3만 원씩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활용실이 많습니까? 따라서 결국 빈지는 번지 없는 해변가의 땅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실은 많은 토지가 빈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지와 빈지도 우리 시험은요, 24회 때부터, 이때부터 이 용어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지? 다 필요 없어. 우리 시험은요, 얘만 바꿔서 모르니까,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 지문은요, 설명을 주면서 설명을 바꿔서 묻더라.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법지와 빈지도요, 한번 이해하면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법지와 빈지는요, 책을 봐요, 책. 책을 보니까 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법지. 법지니까 뭐지? 경사지. 경사지죠. 따라서 첫 줄 밑줄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그리고 한 줄 내려가니까 괄호되어 있죠. 경사면의 토지, 경사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빈지는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밑줄입니다. 해변에 있는 토지 밑줄, 해변가의 토지를 가리키고요. 한 줄 내려가세요. 또 밑줄입니다. 활용실익은 많지만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밑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비읍분 볼까요? 맹지와 대지. 맹지와 대지. 자, 맹지와 대지는요, 자, 그림이 설명이 수월합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맹지와 대지. 도로가 있어요. 자, 먼저 A라는 땅이 있습니다. 다음에 B라는 땅이 있어요. 다음에 C라는 땅이 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서 하늘이 파악이 되죠. 자, A, B, C 전부 다 땅이 100평씩인데 똑같은 면적인데 자,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럼 요 그림 보시면서 가장 좋은 땅은 A, B, C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 땅이다? A죠. 1등. 2등은요? 두 번째는 일단 통로가 있죠. 요 땅이 자, 두 번째 좋은 땅이고. B는요, 꽉 막힌 땅이잖아요. 아무 설물 짝에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꽉 막힌 땅이 있죠. 꽉 막힌 땅.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불러요. 맹지는요, 한문 이렇게 되어 있죠. 맹지. 맹지. 꽉 막힌 땅이다. 자, 맹지 특징은 뭐냐? 맹지는요, 꽉 막혔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능입니다.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맹지를 활용하려면요, 시처럼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를. 그러면 이제 결국 입구가 좁은 땅이 있죠. 이런 땅이 다른 말로 자루형 토지이다. 자루형 토지. 그래서 이제 맹지와 자루형 토지. 이때 자루형 토지를 자, 대지라고 부르는데 괄호 보시면요, 한문이 조금 달라요. 대지. 자, 대지가 이렇게 됩니다. 되는 데인데 밑에 어디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자루형 토지를 가리킵니다. 자루형 토지.
한문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맹지는요, 꽉 막힌 땅이잖아요. 이 한문이 맹인 맹자거든요. 자, 맹인 맹자 이름은요, 눈목자에다가 망할망자죠. 눈이 망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문이 풀어보면 쉬워요. 그래서 꽉 막힌 땅, 얘가 바로 맹지가 되고요. 다음에 도를 내니까 이제 입구가 좁은 땅입니다. 자리형 토지. 그럼 이거 잘 보시면요, 대는 대인데요, 밑에 오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지가 옷을 입었다. 근데 마치 얘가 반팔 소매 모양 같잖아요. 이래서 자리형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지와 돼지는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바로 자리형 토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는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요건만 갖추게 되면 건축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땅은 A라고 했어요. 자,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서 땅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런 땅을 한 번 더 보자면요. A 땅이 가장 좋네. 다른 말로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이다.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돼요. 그런데 효용이란 말은요, 부동산 학에서는 이런 단어보다도 자, 똑같은 말로 유용성이다. 유용성. 그래서 효용이 크다, 유용성이 높다. 똑같은 말입니다. 효용, 유용성. 따라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효용보다는 유용성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또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학교론에서는요, 이꼴 최유효 사용 이렇게 불러요. 최유효 사용입니다. 여기서는 자주 나와요. 최유효 사용. 따라서 최유효 사용이란 가장 효용 가치가 크고 유용성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유효 사용은 말이 기니까 저는 이렇게 긴 말 싫어하거든요. 앞으로 최유효 사용을 줄여서 최사 줄여서 부를 거예요. 따라서 A라는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니까 효용 가치가 크다, 유용성이 높다, 최사 상태의 토지가 된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결국 세 개의 땅을 비교하면서 자, 맹지와 대지를 각각 비교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 얘가 맹지죠, 맹지. 자, 맹지가 나왔으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지. 만약 이런 맹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 자, 경매에 나왔다. 경매에 나왔다면 이 땅을요, 낙찰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맹지를 다 기피합니다. 왜? 아무 쓸모 짝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고. 그런데 부동산 고수들은 굉장히 맹지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노라고 할 때, 싫어할 때, 이때 높은 수익을 내거든요. 일단 맹지는 경매 물건이 올라왔다 하게 되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 유찰되고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이럴 때 가장 싼 값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가장 싸게. 근데 맹지는요, 항상 이거 있잖아요. 앞에 땅. 만약 맹지를 샀는데 앞에 땅을 이렇게 합병해버리면 값어치가 대박이지. 예. 그래서 앞에 땅만 합병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땅값이나 이 땅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낙찰받아서 합병을 한다는 전제라면 이것은 엄청난 값어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항상 부동산 고수들은요, 맹지만 딱 보는 순간에 합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보고 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병했을 때 가치는 굉장한 높은 수익을 보상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부동산 고수들은 맹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맹지가 나왔으니까 맹지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맹지로서 돈 번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오래됐어요. 제 기억으로 21회 시험이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21회 때. 제가 서울에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신도림. 이제 신도림역 주변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가 한 5월달로 기억이 돼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나이가 25살입니다. 25세. 네. 자, 이 젊은 친구가요. 25인데, 쉬는 시간에 제가 그때만 해도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건물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시원한 바카스를 하면 딱 사들어가서 저한테 따서 주는 거예요. 교수님, 드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바카스 주는데. 근데 바카스만 딸랑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잠시 짧은 시간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젊으신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는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동기. 여러분들, 이 공부 시작할 때 이 동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공부하느냐. 예. 솔직히, 저도 23살 때 전교사학위를 취득했지만은요, 그때 저는 동기가 흐지부지였어요. 예. 공인중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만, 제 형님이 책을 한 권 사주면서 중성공 한번 해봐래요. 그런 동기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동기가 형님의 책을 사주면서 하라고 했길래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흠뻑 빠졌지만은요. 저는 별 동기가 없었습니다. 남이 쉽게 산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요. 동기가 분명합니다. 교수님. 저는 합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중개실무는 토지만 할 거라고, 토지만. 동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바카스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밥도 먹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금수저 집안이래요. 집안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전부 다 외국에 나가 계신, 미국의 보스턴. 미국에 나가 계시는데, 보스턴에서 호텔을 갖고 호텔 사업을 한대요. 그만하면 잘 사는 거잖아요. 호텔을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미국이 싫어서 한국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데, 금수저 집안이고 좋은 환경이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이때까지의 인생은요, 부모님 돈을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자립심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예.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등록금도 한 푼도 보태받은 적이 없대요. 참, 이 친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알바를 해서 일일이 벌어서 용돈 쓰고, 벌어서 학비 대고요. 그렇게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군대 갑니다, 군대. 군대 가더라도 그냥 군대 안 가요. 왜? 자립심이 강하니까 돈 벌려고, 군대도. 그래서 이제 부사관이 있죠, 하사관. 그럼 봉급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사관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복무기간은 조금 더 길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탁 하고 나니까 이 봉급이 다 저금이 돼, 저금이. 그래서 제대 말년에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 8천만 원이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통장에 8천만 원 모아가지고 이걸로 뭘 하지 하다가 제대할 때 이 친구는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어요. 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마침 강원도에 근무하면서 땅이 큽니다. 10,000평이 넘어가니까 이 땅을 덥석, 경치가 좋아서 덥석 8천만 원 주고 땅을 사버립니다.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왕창 걸어버린 거예요. 뭣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 땅을 사니까 이제 기분은 좋지. 이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임야가요, 바로 맹지거든요.
그러니까 맹지니까 쓸모가 없잖아.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예. 그때부터 뒤늦게 아차 속았구나. 땅을 잘못 샀구나 하면서 이 친구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진짜.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다시 벌면 되지 뭐. 그리고 3년 지났거든요. 3년 지났더니 어떻게 부동산에서 연락처를 알고 전화 건지는 모르지만 전화가 왔대요. 이 땅 팔아라고. 팔아라고. 그럼 얼마에 사시려고 했더니 3억에 사겠대. 3억에. 이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 살 때부터 그 맹지면서 아주 활용 가치가 없는 건데 갑자기 3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왜냐. 강원도가 조금씩 교통도 좋아지고 점점 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시설 도로가 생겼거든요. 근데 맹지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니까 경치 좋지, 이제 활용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주겠대. 3억 하길래 됐다 싶어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안 팔 건데, 계속 올라갈 건데. 그래도 2억 더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으로 산 땅이 8천만 원 주고, 맹지였는데, 팔 때는 3억 받고 팔았다. 불과 3년 만에 2억을 벌었어요, 2억을. 그때부터 땅의 위력을 안 거예요. 땅은 제대로 사게 되면 큰 돈 버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여기서 한번 크게 먹자마자, 부동산 공부하자. 어떤 동기?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니까 정말 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동기면요, 공부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공부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어떤 동기로 공부를 하느냐. 그 동기도 중요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요, 동기가 분명하니까 거의 1년 만에 동착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야, 자네는 돈도 이렇게 벌었고, 땅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실무 경험도 있으니까, 이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서 실무를 할 거냐라고 하니까, 동기가 분명하니까 목적도 분명해요. 저는요, 교수님, 저는 서울에서 중개 안 한대요. 서울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동남쪽.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남동 쪽, 동남쪽이 뭐냐? 바로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또는 아산. 이게 전부 다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있잖아요. 이런 쪽이 전부 다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토지 전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합격하자마자 바로 동남쪽으로서 딱 목적을 정해놓고 땅으로만 승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대단하잖아요. 왜 공부를 하는지 동기도 분명했고, 합격하게 되면 바로 실무하겠다. 동남쪽으로. 지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합격하고 한 5년 동안은 저한테 늘 안부 전화하면서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쯤 보고는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후로 소식이 또 끊겨버렸어요. 한 번쯤 보면서 한 번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휴대폰을 바꾸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11월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나의 동기는 뭐냐? 합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맹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도 동기가 필요하다. 합격해도 그냥 장롱작이 좀 두지 말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거기까지도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맹지와 대지를 보았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시험편 있죠? 휴한지와 유유지 하면서 표가 나와요. 얘는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바로 표를 보고요,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휴한지와 공한지와 유유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요, 휴한지는, 자, 휴가
쉴 휴자죠. 그러니까 쉬는 땅이에요. 농지 이동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쉬게 하는 밑줄. 그래서 쉬게 하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다음에 공한지는요. 공한지. 공한지는 한 줄 그대로 모두 밑줄 하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도시 지역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한마디로 투기 목적이죠. 투기 목적. 그래서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가 되고요. 다음에 유유지는요. 유유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이다. 놀리는 땅이죠. 놀리고 있는 밑줄. 그래서 놀리고 있는 땅이 바로 유유지가 됩니다. 구분되시겠죠? 쉬는 토지는 휴한지.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공한지. 또 놀리고 있는 땅은 유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제 2형번 공지 있죠. 공지부터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